자, 그래서 18번에 보시는 건 이제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나오는데요. 자, 감리는 일단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감리로 구분합니다. 상주 감리와 일반 감리로 구분한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 상주 감리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거기에 연면적 3만 이상, 그리고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이렇게 한번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상주 감리입니다. 근데 상주 감리라는 의미는 감리 기술자가, 감리자가 매일 월화수목금이죠. 주 5일 일단 출근하는 현장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감리는 위의 대상이 아니면 연면적 3만이 안 되거나,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감리를 할 수 있는데, 일반 감리는 주 1회 방문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부득이한 경우 최장 14일, 뭐 휴가라든지 연차 등을 붙여서 14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없는 경우에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업무 대행자는 이제 곱하기 2 해서 주 2회를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 없는 기간 동안. 요걸 이제 일반 감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공사 기술자도 상주해야 되는 기술자 현장이 있는데, 지금 보신 이 현장 규모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감리도 상주지만 요 현장은 공사 기술자도 상주예요. 요 현장은 나중에 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체크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일반 감리는 그러면 감리자가 주 1회 방문하다 보니까 한 개 현장을 맡는 게 아니라 최대 5개 현장을 맡겠죠. 주 1회 방문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일반 감리 때는 감리자가 5개 현장을 감리하는 거고, 상주 감리 때는 감리자가 자기 본인의 감리 현장, 한 개 현장을 맡아서 그 공사 기간 동안 계속 감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 한번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19번. 감리 지정 대상이죠. 이건 또 워낙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19번. 요거는 이제 공사법 시행령 제10조에 있는 내용들인데, 감리를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대상은 1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증설할 때, 그리고 이제 2번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구역 증설할 때. 요거는 당연히 착공신고 대상에도 들어가죠. 당연히 착공신고 대상이면서도 우리가 이제 감리도 지정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역시 호스를 제외하고 신설, 개설, 구역 증설할 때. 그리고 옥외 소화전 설비를 신설, 개설, 증설할 때. 요거까지는 다 착공신고하고 다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자, 근데 5번이 조금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 게, 이 자탐 설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신설, 개설할 때 착공신고 대상, 그리고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도 착공신고 대상이었었습니다. 근데 감리 지정 대상에 보니까 경계구역 증설할 때는 없죠. 그래서 경계구역 증설이 빠졌다라는 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요. 그래서 지금 현장 기술자들 얘기로는 요것도 경계구역 증설도 사실 감리 붙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경계구역 증설할 때가 지금 빠져 있다. 자탐 설비 신설, 개설할 때 감리 붙는다. 그리고 비상방수 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도 감리가 붙도록 개정되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통합 감시 시설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들어간 거죠. 결국에는 이제 경보 설비 쪽 개념은 뭐 증설 말고 신설 또는 개설할 때 감리가 붙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비상 조명 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소화 용수 설비의 신설 또는 개설할 때라고 하고, 그럼 다음 과목에 따른 소화 활동 설비에 대하여 해서 이때는 뭐 동일하게 제연 설비 신개설의 증설, 그리고 연결 성수관 설비 신설, 개설, 연결 살수 증설, 그리고 비상 콘센트도 증설까지 포함해서 무슨 신설, 개설할 때 연소 방지 설비도 구역 증설할 때까지 포함해서 들어갑니다.